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투자의 기술 배워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주제 먼저 공개해 주세요. 네, 자, HLB 20% 수익 종목, 그리고 엔비디아 기대치 반영, 자,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개 포인트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HLB를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결과 어떻게 좀 보셨는지, LS 머티리얼 오늘 좀 종목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에서 낙폭과대로 종목을 하나만 보자, HLB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0% 수익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어제 방송이었어요. 5월 22일 방송.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낙폭과대로 16% 급등이 나왔거든요.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목표치를 20에서 30%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히 가져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시장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 사셔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는 HLB의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전략까지도 이제 내일 이번 주든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1,000가 넘어서는 시점에서 액면 분할 이슈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건 언제 얘기 드렸냐면 $700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내려오면 무조건 반도체 AI는 우리 국장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엔비디아를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대응 자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걸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자, 우리가 테슬라를 한번 보시자고요. 테슬라도 액면 분할했던 타이밍을 보시면, 자,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이었죠. 그죠?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천슬라라고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를 상기를 해보시면 지금 어떤 자리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추세가 대응이 가능한 시점이고요. 이제 국장에서 반도체와 AI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국장에서는 한미반도체만 보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할 때,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가 오르면 이게 더 끝까지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단기 호재를 이용해서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20의 추세 매매에 대응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익절의 관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한화 솔루션이 바닥에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한화 솔루션도 바닥권에서 우리가 항상 주식은요, 바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진행이 되고 시장에서 나올 때는 이게 이제 단기 급등이 이제 바닥에서 한 30%에서 50% 이렇게 올라올 때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관세도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2차 전지가 25에서 100%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도 역시 20에서 50%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국한되게 어떤 섹터 하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가 될 때 오늘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눌림목에 이제 공략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가 좀 노출됐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자, 이제 개별 섹터 쪽에서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13%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출발이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30에서 50%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의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대형주 쪽에서 보시면 자동차 업종들을 보게 되면 어제 현대차가요, 오히려 이제 수혜를 봤죠. 그죠? 예.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오고 이제 오늘 눌림목이 나오는데 추세를 빵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대형주. 대형주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닌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지면 단기 고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반대편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재 보시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 굉장히 싸게 사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바닥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지금 나오지 않을 때 이럴 때 모아가서 우리가 3개월 그리고 혹은 2분기가 지났을 때 분기별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비주 쪽에서 이제 PNT 보시면 PNT가 어제 8%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을 많이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장비주 쪽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보시면 하나기술 있죠. 예, 첫 양봉이 4%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K엔솔 있죠. 예, 바닥에서 지금 5%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섹터들 쪽에서 약간 이제 좀 종목수가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카페24. 예. 자, 이쪽도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바닥권 대비해서 한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나오고 매매 관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시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선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평단가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366이다. 그 눌림목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수가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이 베이시스를 이용한 게 아닌 이 파생 쪽에서 각자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의 투자 주체는 기관 외국인들인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5조 이상의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기관들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오늘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분명히 좀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뭐 딱 우리가 단정하기보다도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다음 달에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될 때 3% 이하가 진행이 되면 저는 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시점 자체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자, 거래소 쪽으로 보시면요. 지금 21선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부족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쪽에서 대량으로 이제 매수하는 투자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투자 주체가 기관이었고요. 외국인들은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코스피 쪽과 코스닥 쪽.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죠. 그리고 자, 한미반도체 볼 수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우리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을 해야 되고 그게 모멘텀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적 성장을 보고 이제 매매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과 특히 이제 외인들은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그 떠넘기는 투자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기전자 업종도 쪽에서 28,750포인트 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추세 국면에서 횡보하고 있죠. 이제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 다시 갈 수가 있는데 어떤 섹터들이 이제 수익률이 크게 올라갈 것이냐를 판단을 좀 해야겠고요. 자, 코스닥 쪽 보십시오. 오늘 HLB가 그동안 자, 우리가 코스닥 바이오 쪽에서 제약 바이오 쪽을 보시면 이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 반등이다. 그래서 이 지수와 연동하는 HLB의 반등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847포인트 선인데 지금부터 이제 880에서 900포인트 넘어가는 건 우리가 2차 전지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급하게 이제 매매를 하기보다도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면서 제가 이제 지금 시세가 나는 섹터들과 종목들과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이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한 어떤 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내가 이제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 성장을 하고 성장과 실적이 겸비된 섹터들 쪽으로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섹터들을 이제 공략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여러 가지 종목군 내에서 뭐 낙폭과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알려주시니까 시청자분들도 꾸준히 투자의 기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